네, 반갑습니다. 행정학 강사 최욱진입니다. 자, 이어서 저도 행정학 커리큘럼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행정학이라는 걸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 과목 자체를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행정학은 우리 국회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뭐 흔히 말하는 상권분립 체계라고 표현하는데, 행정학은 행정부 있죠. 행정부에 대한 그 모든 지식을 다 모아둔 학문을 행정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취직할 회사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입니다. 굉장히 폭이 넓어요. 행정부의 그 모든 활동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커리큘럼을 소개하기 전에 최근에 공무원 시장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흔히 말하는 시험 시스템 자체가 전문 과목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 과목 시스템이 뭐냐면은 각각의 직렬마다, 여기서 직렬이라는 것은 일의 종류를 뜻해요. 예를 들어서 세무직렬이 있고 행정직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렬은 일의 종류인데, 전문 과목 시스템이라는 것은 나름의 직렬마다 전공 과목을 두고 있는 시험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일반 행정직을 지원하시기 때문에 행정학과 행정법을 전공 과목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나머지 이제 국어, 영어, 한국사는 공통 과목이라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전문 과목 시스템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과거에는 선택 과목 제도였었는데 이제 전문 과목 제도로 바뀌었고 2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공무원 시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일단 국어, 영어, 한국사죠. 공통 과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국어, 영어, 한국사의 난이도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게 큰 특징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난이도가 떨어졌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1년간 공부해야 되는 학습량이 있죠. 그 학습량 자체가 감소했다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이게 정확한 얘기죠. 예전에 그 영어 95점, 뭐 예를 들어 한국사 95점 이러면 어마어마한 점수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선택 과목 제도 시절에도 강사를 했었는데, 그 시절에 학생분들이 이 국어, 영어, 한국사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입하는지 눈앞에서 봤었거든요. 어마어마한 공부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국어, 영어, 한국사가 교양 과목화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받아야 되는 절대적 점수는 95점에서 100점을 받아야 된다 보시면 되는데, 과거에 비해서 그 점수에 이르는 시간이 단축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행정학이랑 행정법은 이제 전공 과목이고 기존의 공부량과 비슷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난이도가 유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학습량이 그래서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국어, 영어, 한국사보다는 행정학이나 행정법이 좀 많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인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제가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실질적인 과목의 난이도는 행정법보다는 행정학이 좀 높다고 느껴져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재수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법이라는 그 학문 자체는 원래 어려운 과목이 맞아요. 그러니까 헌민형을 끝낸 상태에서 배우는 법이 행정법이기 때문에 대학교 3학년 법대생들이 배우는 응용학문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시험에서는 정답을 다루는 그 포맷이 정해져 있거든요. 하지만 행정학은 그 분량 자체가 상대적으로 많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경쟁률이 좀 떨어졌어요. 이 경쟁률이 떨어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실질 경쟁률이 아니라 표면적인 경쟁률이 좀 떨어졌다 보시면 되겠고, 네 번째는 필기 합격선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필기 합격선이 상승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원래 사회 현상은 여러 가지 원인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세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다섯 번째 요인입니다. 이게 뭐냐면 중요한데, 지방직 TO가 줄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올해 기준으로 보시면 되죠. 국가직 TO는 유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방직 TO는 감소했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70% 정도도 감소한 지역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열심히 공부했었던 수험생들이 적은 TO로 인해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들어오는 초시생들은 기존에 적체되어 있는 실력 있는 재수생분들과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번에 국가직 최종 합격된 필기 합격선은 뭐 대략 한 90점이었지만 지방직은 기존의 컷에 비해서 5점에서 7점 정도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러한 현상은요. 군무원 시험에서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군무원에서도 이제 일반 행정직이 있는데 육군과 국방부에서 모두 필기 합격선이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표면적인 경쟁률은 감소했지만 실질적인 경쟁률은 상승했다고 보는 게 저의 해석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일반 행정직에 들어오시려는 분들은 내가 어느 정도 국어, 영어 등에 대해서 탄탄한 기초가 있는 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실력 있는 재수생과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일반 행정직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 과목 제도 도입 후에 행정학의 난도 추세를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22년도 국가지방직이 있고 23년도 국가지방직이 있는데 22년도는 전반적으로 평이했어요. 그런데 23년도 국가직 9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헬정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75점에서 80점 정도 받았어도 우수한 점수다 이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다시 그리고 23년도 지방직 9급은 평이했는데 그래서 우수 점수라고 하면 90점 정도가 되겠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평이하다고 해서 시험이 수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행정학의 분량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이 넓은 분량의 학습량을 잘 공부하셨을 때 90점 받는 게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 중, 하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면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중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리고 23년도 국가직 9급은 어려웠어요. 상이라 보시면 되겠고 23년도 지방직 9급은 상대적으로 수월했다. 그래서 제가 하라고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행정학은 어렵게 나올 때가 있고 중간일 때가 있고 쉬울 때가 있고 다양해서 여러분들이 보수적인 공부가 필요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셔도 정말 이게 양이 많구나라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의 커리큘럼 체계를 한번 구조화해봤습니다. 뭐 커리큘럼 체계가 모든 선생님들이 비슷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론서가 있고 문제집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이론서 가지고 하는 수업이 있고 문제집을 가지고 하는 수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의 커리큘럼의 큰 특징은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서 있다 보시면 좋아요. 보통 그 시중에 서점에 가셔가지고 공무원 행정학 공무원 수험서 이제 한번 펼쳐보시면은 분량이요 1000에서 1200페이지 정도 돼요.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기술적으로 잘 압축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론서는 여러 권 보실 필요가 없고요. 딱 한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교재 등에 비해서 굉장히 압축적인 분량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가지고 자세하게 이제 수업을 해보면 이 분량이 적다고 말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압축적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많다 보셔야 되지만 어찌됐건 최대한 제가 단권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교재에 대해서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행정학을 정리하실 때는 단권화된 이 이론서 한 권을 가지고 1년간 반복을 하시면 좋다. 그래서 이 문제집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경험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경험이다. 가끔 보면은 이 문제집으로 단권화하고 문제집으로 암기하는 수험생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올드한 공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행정학이 선택 과목이던 시절이 있었고요. 지금 필수 과목인 시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문 과목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측이. 왼쪽에 이제 선택 과목 시절에 행정학도 있었는데 이 시절에는 기출 문제집 갖고 회독하고 암기하는 방법이 통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험의 트렌드가 좀 바뀌어가지고 낯선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시험에서 표현되는 워딩 자체가 바뀌어서 패러프레이징 돼가지고 표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를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암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이론을 어느 정도는 잘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문제집은 여러분 암기하지 마세요. 항상 말씀드리는 바예요. 문제집은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그리고 0점을 잡는 것이고 그 자체가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이론서만 계속 회독하면 너무 공부가 지루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문제를 풀면서 그 지루함을 달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 기출문제집에다가 여러 가지 필기를 하고 이 기출문제집에 나와 있는 선지를 외우거나 아니면 기출문제 자체를 암기하는 노력은 정말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론서를 잘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1월 달서부터 어떤 쿼리가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크게 보면은 4가지 이제 강좌가 진행된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일단 1, 2월에 문풀 강좌가 있는데 첫 번째 있는 게 천지문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 중에서 극악의 난이도 가장 어려운 책이라 보시면 되겠고 이 책을 바로 공부하기는 힘들어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론 수업을 들은 상태에서 천지문은 뭐냐면 1000개의 기출 선지를 다루고 있는 OX 문제집이에요. 저기에 있는 OX는 쉬운 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어렵고 문장 자체를 내가 잘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는 편이다. 보통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어려워하세요. 근데 이 문제집을 만약에 내가 통과해야 된다면 합격의 문은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형모고를 이제 들어가게 돼요. 지금 이거 동형모의고사를 들어가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원래는 국가직 시험이 보통 4월인데 이번에는 2주 앞당겨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문각에서는 동형모의고사를 1월 달서부터 이제 진행하게 되었다. 이 2개의 강좌가 이제 대표적인 문제풀이 강좌가 되겠고요. 그다음 밑에 여기 전행모라는 거는 뭐냐면 제가 하프 모의고사 강의를 저녁마다 진행을 해요. 보통 이제 목요일 저녁에 7시서부터 하프 모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7월 달서부터 진행해왔었던 하프 모의고사는 단원별로 진행을 했었지만 이제 1월 달서부터 진행하는 하프 모의고사는 전범위예요. 전범위에 대해서 하프 모의고사를 1회씩 꾸준히 이제 진행하게 된다. 시험 문제는 쉬운 거는 내지 않습니다. 행정학은 어렵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 밑에 있는 올인원 강좌는 이론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행정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올인원 강좌를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총 러닝 타임은 64시간 정도 진행이 됩니다. 64시간. 그러니까 사실 원래 64시간 가지고는 행정학을 좀 정교하게 공부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올인원 강좌에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강을 들어야 되는지 숙제로 좀 드리기는 할 겁니다. 아무튼 이 방대한 행정학을 64시간 동안 스피디하게 압축하면서 정리해 나가는 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딱 2개월간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기존에 이제 진행했던 수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개강했던 수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7, 8월에 기본 이론이 있었고 9월, 10월에 심화 이론이 있었는데 이때 보시면은 알겠지만 기출이라고 적혀 있어요. 기출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론 수업을 진행하면서 한 권의 기출 문제집을 통으로 다 끝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단원별 기출문제풀이 강좌가 진행이 되고 있겠죠. 여기에서 지금 기출문제풀이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기존의 기출문제집을 어느 정도 끝냈던 친구들이 들어와서 조금 더 어려운 기출문제를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섬세하게 방대한 분량을 아무튼 좀 정교하게 가르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요 1, 2월에 진행되는 올인원 강좌는 상당히 압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스피디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커리큘럼을 수행하는 교재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교재가 중요하죠, 여러분. 교재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라고 한다면 총이죠, 교재가. 일종의 공부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교재가 불편하면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 교재는 이론서는 이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2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책은 이론서예요. 이론서. 이게 이론서고 오른쪽에 있는 책이 문제집이에요. 이 문제집 안에는 450개의 기출문제가 들어있어요. 450개가 들어있고요. 이 이론서는 왼쪽에 있는 거 딱 한 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460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7급 시험까지 충분하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론 수업을 진행할 때 저는 보통 오른쪽에 있는 문제집을 한 권 다 통으로 끝낸다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래도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론 수업을 진행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게 훨씬 유리하시거든요, 여러분.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문제집은 쉬운 문제는 많지는 않아요. 항상 그렇지만 중간 정도의 문제로 제가 좀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서 속지를 한번 볼 텐데, 그 460페이지라고 해서 그림 같은 게 하나도 없고 다 텍스트만 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구조도가 다양하게 이제 배치되어 있고 그 밑에 구조도를 설명하고 있는 텍스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구조도가 있고 이 구조도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서를 회독을 하실 때 이걸 많이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구조도를 잘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그림이라는 거는 제가 6,000개의 기출 데이터를 모두 꼼꼼하게 다 풀어본 다음에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문제는 사실 풀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그림을 볼 때는 일종의 암호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를 설명을 드리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이론서를 회독하실 때 제 수업을 다시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개인적으로 책을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제가 밑에다가 다 자세하게 해두었어요. 따라서 이 교재는 요약집이 아니에요. 요약집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개념에 대한 설명이 없는 책이 요약집이거든요. 근데 요즘 행정학 시험은 그렇게 공부해서는 깊이 있는 문제를 풀기가 조금 어렵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특히 요즘 시험에서는 요구되는 점수 자체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개념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약집으로 공부하는 거를 이제 권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냥 FM대로 정석대로 이론서대로 잘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찌됐건 각 개념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해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 복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본서하고 요약집의 성격을 잘 절충했다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교재는 요약집은 아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본서와 요약집을 절충한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서점에 가보면 행정학과 관련된 이론서는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요. 첫 번째, 기본서가 있다. 기본서는 모든 개념에 대해서 빠짐없이 굉장히 정교한 해설을 해둔 책을 기본서라고 저는 정의를 해요. 그리고 볼륨이 1000에서 1200페이지입니다. 저는 이 기본서를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냐면 연예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연예인. 기본서는 연예인이다. 왜 그러냐? 너무 예쁘고 잘생겼지만 내 것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기본서는 연예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게 공부를 성실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가 알아본 게 아니고 공부를 대단히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면 행정학 공부를 할 때 기본서를 여러 번 봤다고 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거의 없는 편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거는 그 수험생분들이 불성실해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성실하세요. 성실하지만 본인이 공부하다 보면 본능적으로 깨닫는 거죠. 뭘 깨닫냐? 이거를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보는 건 불가능하구나. 이걸 본능적으로 깨달아요.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의식의 흐름이 요약집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요. 사람 자체가. 그러면 요약집은 내가 딱 봤을 때 여러 번 볼 수 있을 것처럼 생겼거든요. 딱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건 되겠는데? 그래서 보통의 수험생들은 요약집을 이제 회독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요약집은 당연히 기본서에 비해서는 리스크가 높을 겁니다. 왜 그러냐? 일단 어떤 개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빠져 있으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개념은 아예 빼버리고 요약집에는 넣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리스크를 무릅쓰는 전략이 되는 거예요. 요약집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이걸 저는 아이러니라고 부르는 거죠. 기본서로 공부를 시작을 해서 나는 여기다가 이론 수업 들으면서 여러 가지 필기도 해두고 자세하게 정리를 잘 해두었는데 얘는 너무 두꺼우니까 내가 많이 볼 수 없겠구나. 본능적으로 깨달았던 까닭에
요약집으로 가서 요약집으로 공부하다가 문제 풀면서 이제 시험장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면 나는 불확실성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전략으로 선택을 했다가 불확실성을 무릅쓰는 전략을 선택해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행정학 점수가 잘 안 나온다고 저는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와 요약집을 잘 절충한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 나름의 생각을 갖고 제 이론서를 이제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제 이론서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정도는 잘 공부하셔야지 요즘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어떤 표현을 썼냐면 요즘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시장. 요즘 그 일반 행정직 시장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별들의 전쟁이라고. 지금 제가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시간에 가르치는 학생들, 하프모거 시간에 가르치는 학생분들 이렇게 실력을 점검해 보면 너무 잘하세요. 진짜 잘하시는데 그 나머지 한두 문제를 지금 채우기 위해서 트레이닝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초시생으로서 공무원 시장에 들어와서 합격하려고 들어오는 건데 내가 경쟁해야 되는 실질적인 경쟁 대상 자체가 이미 너무 잘하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경쟁을 하는데 이런 것들 돌려가지고 내가 경쟁하겠다? 그럼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들은 국어, 영어, 한국사는 이미 잘하세요. 왜 그러냐면 국어, 영어, 한국사가 예전처럼 어려웠으면 모르겠는데 난도가 조금 떨어졌죠. 그러니까 재수생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신입생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공부해야겠구나 이런 인식을 갖고 출발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오케이. 단원별 기출문제집은 보통의 교재하고 구성이 비슷합니다. 스탠다드한 구조로 제가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문제가 있고 아래 해설이 있는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놨고 문제집 공부하실 때 한 가지 이제 조언 드리자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해설을 절대 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출 선지 같은 거 이런 것도 외워가지고 별도로 오답 노트 정리하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미 이론서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무게중심을 이론서에 두면서 기출문제집은 경험하는 수단이구나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론서를 되게 강조하는 입장인데 그럼 제 얘기를 듣고서 어떤 분들은 좀 오해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선생님 그러면 문제를 이렇게 많이 풀지 말라는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게중심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론서를 한 7로 둔다면 문제집을 한 3만 두면 된다 이 뜻인 겁니다. 아니면 6대 4로 두든가 아무튼 이론서에다가 무게중심을 더 두면 좋다. 그래야지 이렇게 실력이 뛰어난 분들과 경쟁했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장은 그렇습니다. 기출문제집 한 권 이렇게 대충 외워가지고 시험 잘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자, 기출문제집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건 제가 이론 수업을 진행하면서 한 권 다 풀어버리고 450개가 들어 있습니다.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풀어요. 이론 수업하면서.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기출문제집은 7, 9급 기출문제집이에요. 7, 9급. 그래서 7급도 들어있고 9급도 들어있는데 7급 문제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편이에요. 문제집 어려워요. 뭐 어려운 문제집이 되겠고 기출문제는 대략 한 1040개 정도 들어있습니다.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가끔 이제 물어보세요. 7급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 저 9급 준비하는데 이거 풀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한 설명 좀 드리자면 이번에 이제 23년도에 지방직 7급 시험이 끝났죠. 아직 합격자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은 데이터 표본, 그러니까 필기 합격선 표본을 이제 수집을 해보면 이번에 지역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90점 이상이 기본이고 93.4점을 이제 받아야 되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TO가 지방직 7급은 더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지방직 7급은 별들의 전쟁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제 복권이 됐어요. 복권. 그래서 한 명 뽑고 두 명 뽑고 이러기 때문에 아예 필기 합격선 자체가 엄청 높아졌죠. 근데 보통 이제 국가직 시험 보고 지방직 시험 보고 군무원 시험 보고 지방직 7급까지 시험 보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본인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9급이 아니고 7급을 준비하는 수험생이었다. 질문을 해보세요. 본인한테.
근데 지방직 7급 TO가 엄청 감소했죠. 막 손에 꼽는 숫자만 지금 뽑고 있죠. 그러면은 내가 9급 시험을 안 볼까요? 네, 봅니다. 중요한 건 또 뭐냐면 9급에 합격하잖아요. 7급에 가시려고 했던 분들이 지금은 9급 공무원으로 들어가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경쟁해야 되는 대상은 7급 수험생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상대평가 제도에서 기본 룰은 뭡니까, 여러분? 상대방만큼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7급 문제는 푸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최욱진 행정학 천지문 OX, 이건 천지문이고요. 말 그대로 직관적으로 1000개. 기출선지 풀어본다 보시면 되겠고, 이거 1000개인데 러닝 타임이 짧아요. 한 25시간 정도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닝 타임이 짧아요. 그래서 1000개 기출 OX 푸는데 25시간 정도 투자하면 되고요. 인강으로. 이거 푸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걸립니다. 얼마 안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빠르게 이제 정리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출문제집을 제가 경험만 해도 좋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일종의 가외적인 장치를 만들어 둔 거죠.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풀었었던 여러 가지 이제 기출 선지들 중에서 대단히 어려운 선지들이 있겠죠. 그 어려운 선지들을 여기에다 정리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 국가지방직 선지만 있는 게 아니라 군무원, 각종 기타 시행처 선지들도 어려운 거 중심으로 쭉 있기 때문에 기출 선지를 잘 정리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잘 정리한 책이다. 그래서 이제 7, 9급 기출 문제집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풀고 있는 분들이 쉽지 않네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고, 전반적인 그 텍스트 자체는, 구성 자체는 비슷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해설이 있겠다. 비교적 자세하게 해두었어요. 자세하게 해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풀 때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문제집은 3번 정도 훑어본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수업 전에 한번 예습하시고 가볍게 한번 풀어보시고, 수업 들으면서 한번 풀고 같이 풀고, 그다음에 수업 마치고 한번 복습하고 정리한다. 그 정도 수준이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났다가 한 번 더 훑어본다. 그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아무튼 기출문제 절대 외우지 마세요. 천지문은 왼쪽에는 이런 식으로 OX 문제가 들어있고 오른쪽에는 해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쭉 여러분들이 한 개 한 개 지문을 저랑 같이 공부를 하고, 그 과정에서 어디가 틀렸는지 포인트를 제가 잡아드리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오른쪽 페이지에 해설은 아주 꼼꼼하게 다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0개 기출선지 정리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기출문제 요약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좀 어려운 선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에 정리할 때 좋은 수단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